오늘은 이 전기 생리 끝나면 바로 그 머슬 피지올로지 근육 생리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번 시간에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걔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랭스 컨스턴트라는 거리 상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타임 컨스턴스예요. 타임 컨스턴스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저는 미리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랭스 컨스턴스라는 개념은 거리상수 람다값이라고 하고요. 람다값이라고 하고 뭐였냐면 지금 표식을 그리기가 좀 그렇지만 RM을 RI로 나눴죠. 그래서 RM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뉴런에서 멤브레인의 저항에 해당하는 게 뭐죠? 멤브레인의 저항이 뭐예요? RM. 쉽게 얘기하면 마이엘리네이션이라고 그랬잖아. 마이엘린. 그 다음에 RI는 엑손의 내부의 저항이에요. 엑손의 내부의 저항.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니죠. 엑손이 두께가 크면 클수록 RI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엑손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RI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M에는 비례하고 RI에는 안 비례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RM은 커지고 엑손이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RI는 커져요, 작아져요? 내부 저항은 작아져야 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 면적과 길이에 관계돼서 그 열전기 물리적인 자치료 시간에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전기 치료 시간에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줄 때 패드의 크기랑 깊이랑 이런 것들이 관계가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인체에 적용하는 전기 패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전기적인 불편함은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작은 패드가 접속했을 때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넓은 패드가 불편하겠어요? 크기가 클수록 불편해요 라는 거는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적인 저항이 덜 돼서 덜 불편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 패드를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클락이라는 거 휴대용 마사지기 하나씩은 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면적이 한 요 정도 돼요. 더 작게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얘가 작아질수록 집중되는 전기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더 저항이 세져서 더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똑같은 크기의
전기 그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애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넓은 거는 그 서비칼이나 룸바 쪽에 들어가는 전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부분, 근육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패드가 더 작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건 자극을 주는데 그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집어넣는데 그래서 상체 같은 경우는 목 주변에다가 넓은 패드를 대고 내가 치료하는 근육에다가는 짧은 패드나 혹은 그 납작한 이런 걸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그 면적, 길이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깊은 곳을 치료하려면 전기적인 용량이 더 많이, 전기적인 힘이 더 세야지 깊숙하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항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의 양이 필요하고 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치료할 때 저주파, 깊은 곳을 자극할 때는 저주파보다는 중주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주파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항의 적게 안쪽 깊숙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물리적인 자 치료에서 ICT 배웠죠? ICT 안 배웠어요? 인터퍼런시얼 커런트, 간섭파. 아직 안 배웠어요? 2학년이 물리적인 형 배웠죠? 걔가 목적이 뭐예요? 중주파는 피부를 저항 없이 뚫고 들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해요? 저주파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중주파를 캐리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운반 전류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CT는 간섭파는 중주파를 이용한 저주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중주파와 피부를 저항이 덜하게, 덜 불편하게 뚫고 들어가서 몸속 깊은 곳에서 저주파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렌스 컨스턴스는 크기가 63%로 줄어드는 지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나눈 값에다가 뭘 취해주는데요?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렌스 컨스턴스 람다 값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람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얘는 결국은 뭐냐? 정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면 마일이 잘 두꺼워져야 되고 액션이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타임 컨스턴스예요. 얘는 시정수라는 겁니다. 시정수는 어떻게 곱하냐면 이건 똑같네. 뭐예요? 멤브레인의 저항이에요. 마이리네이션에다가 얘는 곱하기 뭘 해줘야 되냐면 멤브레인의 캐패시턴스예요. 캐패시턴스. 축전 용량이라고 얘기했었죠. 축전 용량은 뭐라고 그랬냐면 접시와 같은 걸 했어요. 전화를 차지를 담아놓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덜 담죠. 그죠? 나가니까 큰 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시정수라는 얘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흥분을 빨리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전달을 하려면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임 하시나요? 줄 딱 서가지고 뭐 이거 어떤 프로에 보니까 이거 귀마개를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단어를 얘기하죠. 단어를 만약에 강동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그 뒷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뒷사람이 깡통깡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 뒷사람이
깡깡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쭈쭈쭈 멀리까지 보내는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정수는 빨리 설명을 해야 돼요. 잘. 그리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은 랭스 컨스턴스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적절해져야만 빨리 흥분을 시켜서 멀리까지 보내는 거. 그래서 신경의 뉴런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개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타임 컨스턴스 얘기를 할 때, 뭐, 내가 명우기를 갖다가, 뭐야, 이거, 유혹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냐. 흥분을 시킬 거야. 흥분성 세포야, 명우기가.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RM이 크다란 얘기는 오리토 파카를 3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마일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명호기를 오두를 자꾸 이렇게 자극해서 흥분을 시킬 수 있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죠? 하지만 난닝구 저처럼 하나 딱 입고 있어요. 금방 흥분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타임 컨스턴스는 크면 클수록 어때요? 흥분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는 축전 윤량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가는 거를 전하가 쌓이는 거를 담아만 놓는 거예요. 세포 내로 집어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흥분하기가 오래 걸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전 용량이나 이 마일리네이션이 적어야만 얘가 빨리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RM이라는 게 2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왜? 타임 컨스턴트. 이해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구성이 돼야지 많이 잘 흥분시켜서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고요. 보통 이 시정수는 타우 값을 써요. 타우라고 얘기해요. 타우. 두 가지가 조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액션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어떤 전도를 하냐면 노약 전도라는 것을 해요. 우리가 보통 unmyelinated라고 하는 nerve가 있어요. unmyelinated, 그러니까 수초화가 안 된 거죠. 하지만 아주 unmyelinated는 없어요. 적다랄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막 까져가지고 있으면은 엑손이 다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그림을 이해할 것 필요가 없고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이렇게 마일린이 잘 된 게 있고요. 하나는 마일린이 거의 없는 unmyelinated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 마일린이 잘 돼 있는 것은 랭비어 결절을 통해서, 여기를 랭비어 결절이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만 탈분극이 일어나고 액션 포텐션을 만들어내서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설토레이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일린이 적은 애들은요, 각각의 여기에 요 엑손에 뭐가 있냐면 소디움, 포타슘 채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액션 포텐션이 전달될 때 여기를 다 디폴라리제이션 시키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폴라리제이션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이거 파이어가 났어요. 근데 얘들은 지금 집이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집만 있는 거예요. 얘를 가면서 불났어요 얘기하는 것과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100개의 집이 있어요. 100개의 집을 다 두드리면서 불났어요 하는 건 속도가 다르겠죠. 설터레이트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unmyelinated 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로컬 커런트라고 보시면, 이게 로컬 커런트가 여기서는 여러 군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얘는 랭비어 결절에서만 로컬 커런트가 일어나서 액션 포텐션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에는 소디움, 포타슘 채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점핑 컨덕턴스 혹은 설터레이터리 컨덕턴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굵기와 전도 속도에 따라서 신경 섬유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파이버가 옆에 A 그룹 있고, 이제 여기까지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어요. 이 A, B, C 그룹은 뭐냐면 두꺼운 순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두껍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껍고 얇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수록 전도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빨라지게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전도 속도는 이쪽이 빨라요. 그랬을 때 A, B, C 세 타입으로 파이버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서브로 알파, 베타, 집에 감마가 아니라 감마, 델타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봤니? 알파 모터 뉴런 들어봤죠? 걔가 바로 이거예요. 알파. 그 중에서도 알파 모터 얘죠. 그죠? 그 다음에 센소리에도 빠른 애들이 있어요. 빠른 애들. 그래서 얘들 그냥 알파로 다 나눴지만 타입을 같이 1A, 1B, 그룹 2 이런 식으로 타입을 나눠요.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서 들어봤어요? 1A, 그룹 2 보통 1A, 그룹 2, 1B를 따로 나누죠. 1A, 그룹 2는 머슬 스핀들에 있는 거예요. 혹은 이런 터치, 프레셔에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A는 머슬 스핀들에만 있어요. 머슬 스핀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는 근육생리 때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 몸에서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게 뭘 전달하는 거죠? 프로프리오셉티브, 프로프리오셉션. 여러분 눈 감고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지, 팔꿈치가 몇 도 구부러져 있는지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지 못해요? 가능하죠. 그건 어디서 오는 감각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시각, 청각, 후각, 비전, 오디토리, 테이스트 맛보는 거, 오감 말고, 그다음 프로포리어스는 고유수용 감각, 그게 바로 고유수용 감각이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머슬 스핀들은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유수용 감각은, 그죠? 고유수용 감각은 관절 주변에 리가멘트나 캡슐에서 90도 구부러졌는 알 수 있거나 혹은 내 근육이 지금 근육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는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각, 고유수용 감각도 두 가지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관절 주변에서 몇 도 구부러졌는지 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육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힘은 안 들어간 건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는 모르잖아요. 머슬 스핀들이 하는 일, 금방축 하는 일은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는 애예요. 왜 그러냐면 머슬은 어떤 애예요? 특징이 수축하는 애예요, 늘어나는 애예요. 기본 능력이 수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 우리말로 속된 말로 졸라 싫어해요. 졸라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근육이 늘어나는 순간 머슬 스핀들은 뭐라고 느끼는지 알아요? 졸라 우리 근육주의님 힘을 더 달라는 얘기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시켜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사예요. 여러분 니적이라고 들어봤어요? 니적? 무릎 반사는 들어봤어요? 무릎 반사 들어봤죠? 무릎 반사 뭐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보이나? 여기 해머로 여기를 딱 치면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일부러 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사실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사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걸 knee jerk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stretch reflex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 리플렉스라고 얘기해요. 리플렉스 혹은 스트레치 리플렉스 중에서 지금 무릎을 친 거는 니적이에요. 니적. 무릎 반사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지금 뭘 스트레칭 한 거야? 지금 친 건 어디를 쳤냐면요. 파텔라 텐던을 쳤어요. 무릎 파텔라 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파텔라 텐전을 쳤다고 해서 텐던은 힘줄이니까 힘줄을 쳐서 힘줄을 늘린 게 아니라 여기를 텐더를 딱 치는 순간 뭐가 늘어나면 근육이 쫙 늘어나요. 근육이 딱 늘어나요. 그러면 근육이 딱 늘어나는 순간 머슬 파이버 안에 있던 머슬 스핀들이 조금 딱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주인은 힘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쿼드리셉스 근육에다 알파 모터 드론에 명령을 내려요. 야, 수축해. 그러면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의 리플렉스 아크예요. 제일 단순한 리플렉스 아크예요. 센소리 자극했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근육 수축시켰어요. 이펙터로 자극했잖아요. 제일 간단한 반사입니다. 반사.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치면서 뭘 느낄 수 있냐? 뭘 알 수 있냐? 근육이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알파 모터 뉴런이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척수가 이상이 있는지, 그 위에 레벨, 어퍼모터 뉴런이 이상이 있는지, 이만큼씩 알 수 있어요. 4개나. 한 번 침으로써. 스트로크 환자분들, 강직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스파스티시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 환자분들은요, 마비가 없는 쪽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마비가 있는 측을요, 살짝, 여기 안 쳐도 돼요. 파텔라 텐더 안 쳐도 돼요. 그냥 근육을 갖다 살짝 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요. 과하게. 이건 뭐냐, 지금? 위쪽에서 스파이널 코드를 제대로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 톤이 하이퍼톤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머슬 스핀들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고요 수용 감각 중에 하나고 뭘 느낀다?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낀다? 아니요. 뭐 하는 거? 늘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는 것도 느끼는 애가 필요하겠네. 그쵸? 그걸 담당하는 애가 골지 텐던 오간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GTO라고 얘기하죠. 골지 텐던 오간. 얘는 텐던 안에 있어요. 텐던 안에. 그래서 근육이 쭉 수축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너무 근육이 수축하고 ROM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봐. 제가 이렇게 했어. 지금 이렇게 근육이 뚝 수축하고 있죠. 이때는 골지 텐던 오르간이 이 부분에 있겠죠. 텐던 안에 있으니까. 근육이 수축하는 순간, 잘 수축하고 있네, 수축하고 있어, 느낄 거예요. 하지만, 골지 텐던 오르간은 어떤 때 더 자극을 받냐면, 얘는 수축하고 있는데, 얘를 바깥으로 밀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육을 안으로 수축하려고 그러고, 그죠? 텐더는 바깥으로 더 늘리고, 그러면,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근육이 온전하겠어요?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체력장 같은 거 안 했죠? 철봉을 할 거예요. 처음에 딱 철봉 매달리기를 할까? 딱 매달렸어. 네. 우리는 철봉에 이제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리기 해서 10점을 얻어야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매달렸는데, 내 명령을 내리죠. 힘을 땡겨서 수축을 해서 매달려야 돼 하고 막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힘이 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 명령을 계속 내려도 내 몸무게와 힘이 떨어지니까 계속 반대로 늘어나죠.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확 풀려버려요. 나는 분명히 수축을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유는 골지 텐던 오르간에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돼. 이거 머슬 파열될 것 같아. 해가지고 알파 모터 뉴런을 어떻게 해요? 억제를 해요. 머슬 스핀들은 뭐 했어요? 알파 모터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수축을 했잖아요. 얘는 억제를 해서 근육이 풀어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머슬 스핀들을 적당히 이용하거나 골지 텐던 오르간을 적당히 이용하면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도 있고 더 이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의 기본이 되는 이제 머슬 타입들이 1A 그룹 2는 머슬 스핀들의 감각을 스파이널 코드로 전달해 주는 거고요. 1B는 골지 텐던 올간의 센소리를 알파 모터 뉴런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둘 다 알파 모터 뉴런으로 가는 거예요. 머슬 스핀들도 그다음에 골지 텐던 올간도. 하지만 하는 역할은 달라요. 지금 여기 뭐 세컨다리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머슬 스핀들이라는 건 사실 잘 몰라도 되고 아직은 이해 안 했어요. 우선은 1A 그룹 2가 머슬 스핀들의 센서리에 해당한다. 그 다음 골지 텐던 오르간의 센서리는 그룹 2다, 1B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 B, C 두께별로 나눴고 A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가장 전도 속도가 빠른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건 모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센서리보다. 얘가 바로 알파 모터이고요. 알파 모터 뉴런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알파 모터 뉴런. 얘는 감마 모터 뉴런이에요. 감마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은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트라퓨잘 파이버라고 얘기되어 있죠. 인트라퓨잘 머슬 파이버는 뭘 얘기하냐면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슬 스핀들은 모양이 이렇게 방추 모양으로 생겼어요. 방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늘어나는 걸 느끼는 핵이 있고요. 양쪽 끝은 컨트랙타일 요소로 되어 있어요. 수축할 수 있는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이 어디를 지배하고 있냐면 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양쪽 끝을. 그리고 1A 그룹 2가 1A 그룹 2가 가운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쭉 어디로 가냐면 셀바디 있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알파 모터 뉴런, 빨간색으로 할게. 알파 모터 뉴런과 연결이 돼서 알파 모터 뉴런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슬 파이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파 모터 뉴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A 그룹 2라고 하는 1A 그룹 2가 이 뉴런이고요. 1A 그룹 2라는 이 뉴런은 어디에 있냐면 머슬 스핀들이 가운데를 싸고 있어요.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얘는 늘어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제가 저기 지금 머슬 스핀들을 이렇게 길게 그려놨잖아요. 양쪽 끝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쭉 늘어나 제가 잡아당겼어요. 그럼 1A 그룹 2가 근육도 늘어났네. 힘 줘야지 하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알파 모터 뉴런을 자극하면 알파 모터 뉴런과 연결된 머슬 파이버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마 모터 뉴런은 뭐니? 알파 모터 뉴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감마 모터 뉴런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마 모터 뉴런은 양쪽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 수축할 수 있는 컨트랙타일 부분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끝이 만약에 이렇게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수축을 해. 알파 모터 뉴런이 흥분해갖고. 그럼 양쪽 머슬 스핀들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양쪽 끝이 수축되면 가운데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러면 머슬 스핀들은 늘어났다고 느껴요. 그래서 똑같이 원웨이 그루트를 작동시켜서 알파 모터 뉴런은 수축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머슬 스핀들, 근육 전체를 잡고 근육을 늘려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육 전체를 잡고 늘려요. 그럼 그 안에 박혀있는 머슬 스핀들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패시브하게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슬 스핀들이. 하지만 감마 모터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만 근육이 안 늘어나도 머슬 스핀들이 양쪽 끝만 삭삭 잡아다녀주면 머슬 스핀들은 늘어나면서 근육 전체가 늘어났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똑같이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을 시켜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수축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는 애도 있고 알파 모터 뉴런을 여기서는 1A 그룹 2가 리플렉스로 스파이널 코드로 지배하지만 사실 알파 모터 뉴런을 따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애들 위에 하나가 있어요. 걔들이 바로 뭐냐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혹은 코티코 벌바 트랙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달 트랙이라고는 들어봤죠? 피라미달 신경로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신경로는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들 있죠. 스켈레탈 머슬, 목 위에 얼굴과 그 다음에 목하고 얼굴 부위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코티코에서부터 코티코는 피질이죠. 대뇌 피질에서부터 어디까지 불바라는 얘기는 브레인스템이에요. 브레인스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뭐가 있어요? 얼굴 표정 근육, 그죠?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근육들 일부, 그죠? SCM하고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뭐예요? 델토이드, 씹는 근육, 움직이는 근육, 삼키는 근육.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브레인스템에서 있는 근육들이죠. 걔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코티코 볼바예요. 볼바 트랙. 그 다음에 뭐로 나눌 수 있냐면 그 이외 것들. 볼바에서 시작하는 애들 말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들 이외에 근육들을 지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코티코 볼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될 수 있고 얘는 어퍼 모터 뉴런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고 걔가 바로 로어 모터 뉴런이면서 스켈레탈 머슬을 바로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반사공으로 스파이널 코드에서 지배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피라미달 트랙을 통해서 지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켈레탈 머슬은 익스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퓨잘 머슬 파이버 뭐라고 얘기하고 이 머슬 파이버 안에 조그맣게 박혀 있는 것들 머슬 스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해요. 머슬 스핀들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인트라 퓨잘 머슬 파이버예요.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합니다.
걔가 머슬 스핀들이에요. 그리고 머슬 스핀들은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센소리하고 모터를 둘 다 지배를 받고 있는 애예요. 모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센소리를 전달하고 양쪽 끝은 수축할 수 있는 모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은 감마 모터 뉴런의 지배를 받고 가운데 R1A 그룹 2 센소리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파 모터 뉴런이 피라미달 트랙의 지배를 받는다 하면 감마 모터 뉴런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감마 모터 뉴런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일반적으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의 지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의 지배를 받아요. 레티큘라 포메이션부터 스파이널까지 가는 거예요. 레티큘라. 얘는 이제 볼바에 있는 핵 중에 하나입니다. 볼바. 코티코가 들어간 거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느낀다는 얘기예요. 느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레티큘라, 루브로, 베스티불라 이런 말들이 붙은 애들은요, 다 뭐에 포함되냐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들어갑니다.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그래서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제가 약자로 쓸게요. 찾으세요.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레티큘로 루브로는 써줘야겠다. 헷갈리니까.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등등이 있어요. 각각 앞에가 시작하는데요. 베스티불라 스파이널은 베스티불라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레티큘라 스파이널은 레티큘로 포메이션에서 시작하는 망상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루브로는 미드브레인의 레드 적핵에서부터 스파이널로 가는 거예요. 코티코가 붙지 않았으니까 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하는 일은 뭐냐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혹은 평행봉을 걸어가면서 평행봉이 아니라 균형 잡기 어려운 데죠. 일정인데 거기에 걸어가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있고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려는 거, 내가 마음대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얘기하는 동작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손동작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만 반짝반짝을 하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균형 잡는 거 누가 해줘요? 여러분 균형 잡는 거 따로 신경 써요? 아니면 균형 잡기 위해서 근육의 톤을 조절하는 거 신경 써요? 안 쓰죠? 그런 것들이 다 익스트라 피라미드 트랙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뭐만 신경 쓰면 돼? 요것만 신경 쓰면 돼. 아, 나 반짝반짝 해야 돼, 지금. 이건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하지만 요걸 하기 위해서 이 몸 중심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도 잡아줘야 되고 톤도 유지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꽉 톤이 높아져갖고 이거 못하는 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플러스 이거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코 이렇게 코손도 막 하면서 엎쳐라 뒤쳐라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요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익스트라 피라미드 트랙이 균형 잡아주는 거, 다른 근육들의 톤 잡아주는 건 걔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얘들의 지배를 받고 감마 모터 뉴런이 결국은 머슬 스피드를 양쪽 끝을 항상 긴장 상태로 두는 거예요. 결국은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감마 모터 뉴런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상적인 애들 중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이 하고 싶은 건 톤을 유지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톤이 뭐예요? 톤?
일전에 얘기했을 텐데 근육의 입장에서 톤이라는 것은 긴장도, 좀 더 쉬운 말로 근육이 뭐 하고 있어요? 수축인데 조금 더 준비. 오케이. 누구 동환이? 과대 좀 다른데 레디라고 했어. 레디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레디.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머슬 스피드를 항상 근육의 길이에 맞춰 놓는 거예요. 맞춰 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머슬 스피드로 짜그라들어요. 그러보면은 얘가 어떻게 찌그러들었으니까 자극하기 전까지는 반응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요, 감마모터 뉴런이 머슬 스핀들을 근육 길이에 맞춰서 항상 긴장도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톤이에요. 그래야 바로 늘어나자마자 힘이 필요해라고 느끼는 거죠. 이해했어요? 혹시 명국 이해했나? 이거는 여러분이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드바를 하나씩 줄 거예요. 하나씩이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손을 올려놓고 제가 여기다가 골드바를 하나씩 올려가는데, 아니, 최대한 안 떨어지고 가질 수 있을 정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올리면 가져가라고 시킬 겁니다. 1kg예요, 하나에. 1kg 올렸어요. 올라간 딱 순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딱 순간, 근육이 움찔하겠죠. 그죠? 늘어나는 순간 근육이 움찔해요. 그걸 머슬스피드를 바로 느껴요. 바로 느껴서 지금 루트를 거쳐서 스파이널 코드로 가서 알파 모터 뉴런, 바이셉스 브라키한테 얘기해. 야, 금통이 왔다. 잠깐 늘어났지? 수축을 하는. 근데 뚝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도 여러분 딱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그러면서 근육이 또 수축을 했어요. 그죠? 한 번 근육이 수축하면 머슬 스핀들은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로 끝나는 거 아니라 감마 모터에서 다시 근육의 길이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 골드바를 하나 더 올렸어요. 2kg. 그럼 어떻게 해요? 무거우니까 또 살짝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죠? 근육이 늘어나는 순간 다시 또 알파 모터 드론, 그러니까 원웨이 그룹들을 통해서 알파 모터 드론한테 수축을 하고 시켜서 안 떨어져요.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10kg까지 갔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금을 갖고 있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근육은 수축하고 있지만 얘는 어떻게 점점 떨어져 내려가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골디 텐더로가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야, 이게 졸라 무겁다.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야, 안 되겠어. 야,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 D 파이버를 작동시켜서 스파이럴 코드로 시켜서 알파 모터 드론을 억제를 해버리니까 떨어뜨려요.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긴장도가 높아진 사람들을 톤을 낮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감마 모터 드론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덜 될 수가 있어요. 감마 모터 드론.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감마 모터 드론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중에 하나인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의 상위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머슬 스핀들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그리게 되면 용섭이는 포기하고 나갔나 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컨트랙타일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센서리 1A 그룹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머슬 스핀들 혹은 인트라퓨절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근육을 갖다가 그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슬 파이버, 익스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 혹은 스케렉탈 머슬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똑같은 길이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그랬을 때 얘들이 알파 모터 뉴런에서 수축을 했어요. 알파 모터 뉴런에서 머슬 스케렉탈 머슬 수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축했으니까 짧아지겠죠.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머슬 스핀들도 같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는데 어떻게 짧아지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찌글찌글. 그 다음에 앞에 원웨이 그룹 2에 해당하는 부분, 핵들이 있고, 여기 부분도 찌글해. 그래서 결국 길이가 맞춰지게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알파 모터 뉴런이 미안합니다. 알파 모터 뉴런이 또 자극을 했어요. 더 수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죠. 레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찌글찌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집에 감마 모터 뉴런이 더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 쪼글쪼글한 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신호를 바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톤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파스티시티를 설명을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루트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파스티시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었어요.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는 얘들이 비정상적이 된 거야. 얘들이 컨트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감마 모터 뉴런이 아무런 상태도 아닌데 얘를 어떻게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쪽 끝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긴장 상태로 팽팽하게 돼 있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확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스파스티시티가 생긴다는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들 막 머리 꼬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감이 안 오나 봐.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머슬 스핀들과 곤지텐들 오르간이 하는 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머슬 스핀들은 가운데 부분에 원웨이 그룹 2라는 타입의 뉴런이 지배되어 있어 센서리고요. 그 다음에 알파 모터 뉴런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알파 모터 뉴런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마 모터 뉴런은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지배하고 있는 모터 뉴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 뉴런은요, 우리가 용어를 할 때 많지 않아요.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 두 개. 그 다음에 혹은 어퍼 모터 뉴런, 로어 모터 뉴런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은 둘 다 뭐에 해당하는 뉴런이라면 어퍼 로어에서 로어 어퍼. 로어 모터 뉴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안테리어 혼셀이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애인데 이름이 다 다양한 거죠. 그죠? 그럼 어퍼 모터 뉴런은 뭐겠어요? 어퍼 모터 뉴런은 알파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는 위에 있는 거. 얘가 어퍼 모터 뉴런이에요. 혹은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는 얘가 어퍼 모터 뉴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감마 모터 뉴런은 어디에 사냐면 안테리어 혼에 살아요. 안테리어 혼에 사는 셀이에요. AHC 화장품인데 안테리어 혼셀에 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테리어 혼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애들이 왜 이렇게 얘들 다 중요한 애들 진짜 빠른 거죠. 톤을 조절하는 애는 그나마 느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귀신이나 무시무시한 괴물을 딱 맞닥뜨렸어요. 이때 어떤 신경을 재빨리 작동시키는 게 제일 좋겠어요?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머슬 스핀들을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머슬을 움직여서 도망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머슬 스핀들. 그러니까 세 개가 거의 똑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1B의 센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런 터치 프레셔 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무림자 시간에 게이트 컨트롤 시연을 배웠죠. 관문 조절설 배웠잖아. 응?
속도가 빠른 A 베타 섬유를 자극하는 게 텐스의 목적이었죠. 그죠? 관문 조절서를 이용한 텐스 자극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우리 내재성 마약을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두 개가 다르죠. 타겟이. 관문 조절서를 이용하려면 1B라네. A 베타. 그래서 터치잖아요. 터치 프레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저강도로 빈도를 말이 하면 A 베타가 자극이 받아가지고 빨리 가고 문을 닫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게이트 컨트롤 셀이죠. 그죠? 그죠? 하지만 또 반대 마약성 진통제는 뭐였어요? 강도는 세게 하고 빈도는 약하게 해서 뭘 자극해요? A 델타 C 파이버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여기 A 델타와 여기 C 파이버 둘 다 페인 템퍼레처잖아요. 페인 템퍼레처. 페인 있잖아. 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델타 페인이 올라가게 돼서 뭐예요? 우리 몸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분비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엔도핀을 분비해 가지고 어떻게 시냅스 부분에 칼슘 채널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호 전달을 안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관문 조절서를 이해할 때 이제 A 베타, A 델타, C 파이버가 A 베타는 두꺼운 파이버로 들어가고 얘는 그래도 얇은 걸로 들어가서 페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각각 두꺼운 파이버에 해당하는 게 A 베타, 얇은 거에 해당하는 게 A 델타, C 파이버. 여기 A가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얘는 좀 얇은 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B, C는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그래서 여기 B하고 C 같은 경우는 마일린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상태의 그런 파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A 개별로 나누는 거 각각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을 센서리들은 모터들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이 관문 조절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터는 얘는 알파 모터, 얘는 감마 모터는 각각의 타겟이 익스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 얘는 인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 즉 뭐냐면 머슬 스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베타가 전달하는 건 터치하고 프레셔예요. 그래서 텐스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 강도는 약하게 막 문질러주는 역할을 하면 두꺼운 파이버가 활성화돼서 문을 빨리 닫는다. 문 조절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두께와 관련된 전도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좀 얘기가 길었지만 지금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면 뒤에 부분에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좀 생각보다 늘어졌는데 막전압 고정법 몰라도 되고요. 실험에 관계된 것도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쪽에 했던 것들 리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빨리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니다. 시간 더 남았죠. 미안해. 내가 착각해서 1시간짜리로 미안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앞에 전기적인 특징, 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차지라는 건 전하, 플롱, Q 뭐 이렇게 쓰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플롱은 한 개 한 개의 전하를 따지기 싫으니까 뭉뚱그린 거예요. 뭉뚱그린 거. 그랬을 때 양전하, 프로톤, 원자의 핵에 있는 양전자의 이런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쿨롱이에요. 9쿨롱. 1.6 마이너스 10의 19쿨롱.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 얘는 양전자니까 마이너스 전하는 요것만 바꾸면 돼요. 얘는 플러스 1.6이잖아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 음전하, 전자의 하나의 쿨롱 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패러데이 상수라는 건 뭐니? N은 개수예요. 몰에다가 이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몰이라는 것은 6 곱하기 10의 23승 개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전하량 요걸 해주면
전화량을 해주면 패러데이, 얘 어느 정도 얘가 전화량을 갖는지 계산할 수가 있었죠. 보통 이제 10의 6승 쿨롱 퍼 몰 해가지고 1패럿이라고 얘기를 해요. 1패럿. 그러니까 패럿이라는 뜻 자체가 쿨롱 퍼 몰이라는 거죠. 대략이라고 했는데 보통 1패럿 정도가 됩니다. 약 1패럿. 1패럿이라는 전기 용량은요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전화 하나, 클로라이드 음전화 하나가 갖는 것들의 차지 전화량은 1패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몰이 갖는 전화량입니다. 그게 바로 차지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포타슘,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칼슘은 이제 2배 전화량을 갖겠죠, 그죠? 마그네슘하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하들이 모여서 전기장, 일렉트리컬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결국은 이 차지가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디폴라리제이션, 하이퍼폴라리제이션, 혹은 뭘 만들어내요? 이퀴리브리움 포텐셜 만들어내고 그게 안정막 상태에서 깨지게 되면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면서 걔가 스레시홀드 이상의 디폴라리제이션이 계속되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 액션 포텐셜은 all or none 혹은 서터레이터리 컨덕션, 그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시정수, 그 다음에 랭스 컨스탄스, 타임 컨스탄스라는 특징이 있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차지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똑같이 오음 법칙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1암페어라는 것은요, 쿨롱 퍼 세크야. 초당 몇 마리 쿨롱이 지나가는 거, 질적인 거, 양적인 개념? 질적인 개념이에요. 몇 마리수.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차지 말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여러 명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10명이 일을 했어요. 그게 1암페어라고 치면 어떤 차지, 김홍만, 이용만, 하여튼 힘센 애가 있어. 여러분 10명하고 80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뭐예요? 차지는 하나지만 뭐가 큰 거예요? 볼티지가 큰 거예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게 큰 거죠. 그래서 질과 양의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볼테이지 얘기하면서 포텐셜 얘기를 했었고, EMF랑은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기전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에 대한 얘기 했었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R분의 1. 그리고 컨덕턴스는 잘 흘러가는 거, 채널이 많이 열린 거라고 얘기했고, 오배 법칙 설명을 했어요. 그죠? 전에 얘기했던 거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건 다른 책에 있는 전기생리에 대한 내용인데 한 번씩 얘기했으니까 한번 훑어볼게요. 흥분하는 세포는 자극이 갈 때 액티브한 레스폰스, 즉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셀들인데 모든 셀이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뉴런, 신경, 그다음에 엔도크라인 분비하는 거, 그랜드가 되겠죠. 카디악도 머슬에 들어가는 거니까 스무스도 머슬을. 세 가지. 신경, 뉴런, 그 다음에 머슬, 그랜드 셀들이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럼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퀄리브리움, 평형전압이 필요한데 모든 세포는 평형전압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살아있는 세포는 당연히 뭘 만들어내야 돼. 그 안에 마이너스 1.9 단백질이 있고 소듐 포타슘의 농도가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안전막 상태의 전을 가져요. 하지만 그 중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는 애는 3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뉴런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뉴런은요.
acquirement, 수집을 합니다. 어디서 수집을 해요? 덴드라이트나 셀바디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coordination, 셀바디에서 걔가 판단을 해요. 액티베이션 하는 게 많은지, 억제하는 게 많은지. 그런 다음에 dissemination, 뭐예요? 파종을 해요. 정보를 다시 액션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전달하는 역할. 그게 바로 뉴런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전달하는 방법이 일렉트리컬한 방법과 케미컬한 시그널로 두 가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뉴런으로 전달할 때 이 시냅스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요? 경기적인 방법, 케미컬한 방법. 떨어졌으니까 전기로는 안 되겠죠. 케미컬, 대표적으로 뉴로 트랜스미터, 아세틸콜린, 가바, 글루타메이트,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될 때는 전기적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는 액션 포텐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시그널은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시냅스 하면서 만들어내는 시냅틱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뉴로트랜스미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왜 뉴런은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야 될까? 그거는 전선과 뉴런과의 약간 기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선은요, 구리, 금, 이런 것들이 아주 전도를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예요. 가끔 냉면집 가면은요, 은으로 된 걸 써요. 열 전도도가 좋아가지고 얼음 탁 넣으면 그게 오랫동안 바깥으로 전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컴퓨터 한 대를 재활용하면 메인보드에 있는 CPU에서 금이 나오는 거 아세요? 금? 못 쓰는 컴퓨터 막 회수해 가잖아요. 그거 재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금을 추출해내요. 여러분 CPU 봤는지 모르겠지만 CPU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전극이 막 붙어 있거든요. 바늘처럼. 그게 이제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빼내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금을 채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개 해봤자 0.000000 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수천 대, 수만 대를 해야 금 조금 얻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그만큼 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100으로 보낼 때 100이 다 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뉴런에 있는 엑소는 좀 더 건덕션 못하는 아주 푸어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엑손의 곳곳에서 부스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스터. 액션 포텐셜을 자꾸 띄워줘야지, 신호가 줄어들려면 띄워줘야지 내가 만든 정보가 전달하는 신호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모터 뉴런, 알파 모터 뉴런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일 길다 치면. 어퍼 모터 뉴런이 되겠죠. 알파 모터를 지배해주는 그 위에 있는 거. 혹은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칩시다. 직접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에 지배하고 있는 알파 모터 뉴런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룸보세이크랄에서 시작된다고 치면 발가락까지 가면 제가 키가 180이 되니까 아무도 안 넣네. 176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근육까지 길이, 이 정도의 길이는 알파 모터니 갖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최대한 길이가. 그잖아.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면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1m 20, 30은 된다는 거지. 알파 모터니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일린이나 두께가 얇다면은 전도가 그렇게까지 안 간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부스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익사이터블한 셀들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기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했어야 됐고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얘기했어요. 왜? 셀 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깁스 도난 평형에 의해서 세포 내외에 균형이 깨졌죠. 그죠? 아니, 일부러 균형인데 뭔 균형이 깨졌어요? 전하들이 모이는 게 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 내가 좀 더 마이너스 상태를 띠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세포가 뻥 터져 죽으니까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더블 깁슨 도난 평형을 유지해줬어요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해주는 계산법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걔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디폴라리제이션 되게 되면 스레숄드를 넘어서 그때부터 액션 포텐셜을 만들고 어떻게 원위 치료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디움과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디움 채널은 시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되는 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 멀리 보내시는 거 랭스 컨스탄스, 그 다음에 빨리 응부시키는 거 타임 컨스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극을 주는 거고요. 자극을 우리가 줬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65를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했고 이 상태에서 자극을 약하게 줬어요. 얘는 마이너스 자극을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떨어졌네. 이때는 더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온들이 안으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위에 플러스 이온들, 소디움 채널들 열 수 있는 자극을 줬지만 스레숄드를 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국소적인 반응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정도 자극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액션 포텐셜이 디폴이 만들어졌네? 그럼 얘는 똑같은 크기의 액션 포텐셜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서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빨라도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뭐 때문에? 소디움에 있는 시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되는 얘들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절대 흥분을 더 못해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불응기, absolutely refractory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센서리를 자극해서 모터를 흥분시킬 때 너무 빠르게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차로 주고 또 주면 얘는 열려있는 상태가 되고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요 크로스 오픈이 닫힌 상태에서 자극을 더 세게 주게 되면 얘는 액션 포텐셜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했어요? 어코모데이션 혹은 어클라미네이션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역치에 도달하지 않는 자극을 서브 스레숄드에 대한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짜증나. 뭘 높여요? 스레숄드를 높여요. 그 다음 똑같은 크기의 자극을 계속 줘. 액션 포텐셜을 잃을 수 있는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처음에는 4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게 어댑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전기생리 맞추고요. 바로 머슬 피지올로지로 들어갈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디오를 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비디오를 켜놓지 않은 더 많은 분들께는 제가